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DWG 파일로 내보내는 거, 그리고 PDF 파일로 내보내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정도 이제 시트 배치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일단 DWG로 내보낼 때는 레이어에 대한 변환을 이제 다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을 했던 거는요.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좀 친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실제로 작업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기 익숙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보낼 때는요. 지금까지는 뷰에서 가시성 그래픽에서 여기서 색깔을 정하고 카테고리별로 색상이나 설정을 좀 정해서 이제 내보냈었는데 다시 가시성 그래픽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했죠.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내보낸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카테고리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한 카테고리는 몇 가지가 없죠. 그 몇 가지가 없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없는 걸 설정을 해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캐드로 내보낼 때는 여기서 뷰에서 설정한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설정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안 한 게 있어요.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단면 심볼이 우리가 시트를 배치하고 나면 이 단면 심볼의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지상 1층 건축 평면도에 시트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 단면 심볼 보시면 A1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104의 첫 번째 뷰, 1번 뷰, 이거를 봐라 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다가 A104.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하나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BIM으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딱 이런 도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1층 뷰에서 예를 들면 인면도 뷰에서 시트에서 자, 여기 3차원 뷰 있죠? 3차원 뷰를 이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뷰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실 때 그냥 복제가 있고 상세 복제가 있는데 상세 복제는 다른 설정이 그대로 먹는 거고요. 설정이나 주석이 들어간 것들이 그대로 먹습니다. 근데 일반 복제는요. 그냥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제하시게 되면 새로운 뷰 만들어지고요. 주석이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여기 레벨이랑 얘네들 있죠.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뷰에서 바로 숨겨버릴 겁니다. 자, 숨겨버리고 이것도 선택해서 뷰에서 바로 숨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딱 건물만 보이게 되죠. 건물만 보이고요. 자, 저는 정면도하고 우측면도가 같이 보이는 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0 스케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바꿔서 자, 여기 키보드 치는 게 지금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면 우측 자,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제를 하셔서 자, 그대로 복제하셔서 마우스 클릭으로 이름 바꾸기 배면 좌측 자, 됐습니다. 배면 좌측 정면 우측 배면 좌측 뷰는 반대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 내가 뷰를 이걸 쓸 건데 뷰가 나중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석을 여기다가 이제 재료 태그를 튀긴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요 뷰가 잠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뷰를 잠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잠금 해제된 뷰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잠금 해주시면은 이제 휠로 돌리려고 해도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가 있냐면요 뷰에서 죄송합니다. 주석에서
재료 태그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튀길 수 있습니다. 다 지정 마감이라서 이런 식으로 튀겨서 이제 재료를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 우측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잠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재료 태그로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기왕 그 도면 하나 만드시는 거 이런 3차원도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도면을 좀 더 이제 편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뷰를 시트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정면과 우측이 있잖아요. 정면 우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면 우측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뷰포트 선택하셔가지고 왼쪽에 뷰포트 선택하셔서 제목이 없는 버전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인면도 2번도 들어가셔가지고 배면 좌측 이렇게 끌어 당겨 주시고 배치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뷰포트에 제목 없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인면 뷰를 그대로 이렇게 3차원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BIM으로 설계를 했구나 라고 대충 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평면도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1층도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3D에서 예를 들면 여기 뷰큐브 마우스 클릭하시면요 각 뷰마다 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로 조정해서 평면 기준으로 보겠다, 1층 평면도 기준으로 보겠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우리가 정한 뷰 범위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150 깐 게 마이너스 150만큼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좀 각도를 조정하셔가지고 여기서 뷰 잠금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3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단면도 있죠. 뷰로 조정해서 단면, 건축 단면도 눌러주시면 우리가 자른 단면도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3D 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레빗을 작성하실 때, 레빗으로 작업을 하실 때 왼쪽에 우리 그 3D 뷰 직교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투시형으로 이렇게 보는 걸 좀 더 선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투시형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내가 우리 스케치업이나 대다수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투시형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제가 그 강의를 기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강의죠? 그 공모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런 투시형 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레빗 모델 가지고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됐고요. 이렇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모델 보여드릴 때마다 뭐 결합이 안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실 텐데 그거는 지금은 조금 참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상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여주는 부분만 좀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시면 다 형상 결합 안 하더라도 도면에 맞는 부분, 도면에 들어간 부분들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데만 보이는 부분만 결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이 시트나 이런 것들을 완성을 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단면이 A104-1 여기 들어왔다. 만약에 제가 건축 단면도에 이거를 바꿔요. 이 번호를 바꾸면 얘가 바뀌겠죠. 사용 중인 거네요. 잠시만요. 건축 단면도를 제가 2번으로 바꿉니다. F2번 눌러서 제목을 수정을 해서 2번으로 바꾸면 204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제대로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됐고요. 좀 길었죠?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일단 좀 참고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모듈 강의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UP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심볼들도 이제 이렇게 요거 선택하시면은 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심볼 바꿀 수 있습니다. 화살 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CAD로 내보내고 PDF로 내보내는 건데, 만만한 PDF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내보내기 있습니다. 그러면 CAD가 있고 PDF가 있거든요. PDF로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낼 때는 지금 우리가 현재 창만 내보낼 거면 모든 걸 열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보내려면 여기 선택된 뷰 시트 이걸 선택하시고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모든 뷰와 모든 시트가 같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시트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필터에서 시트만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모두 포함해서 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몇 개만 하겠다. 그럼 몇 개만 선택하셔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을 해서 이 세션이라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허가 단계다. 그러면 이걸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건축 허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다시 체크를 해서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허가에는 이거를 다 선택한 것들만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럼 선택해서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가 나중에 딱 체크를 하면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협의용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협의용 이렇게 따로 저장하실 수 있겠죠. 취소하고요. 자, 내보내기 설정이 있습니다. 글자가 빠졌죠? 내보내기 설정은 자, PDF 내보내는 여기 설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CMV 자, 죄송합니다. 자, 기본 내보내기 그냥 기본으로 죄송합니다. 이름 바꾸겠습니다. 블랙 A3를 내보내고 블랙.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요, 밑에 앞으로 설정할 것들 있죠. 설정할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제 A3 블랙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이 시트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름을 이제 프로젝트 빔 프로세스 레빗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위치를 경로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제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이 폴더에 PDF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대로 내보내면 되게 이 페이지에 맞춤으로 돼서 이제 스케일이 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줌해서 100%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시면은 페이지 크기 있죠? 시트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면은 시트 크기에 맞춰서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다 A3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A3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심 기준으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향은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가로기 때문에 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설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스코프 박스 숨기기. 아까 전에 제가 스코프 이 부분 있죠? 자체적으로 숨겨봤는데 제가 이제 단면에서는 인면인가요? 인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숨겨봤는데 그렇게 숨기지 않으셔도 이제 스코프 박스는 알아서 다 숨겨집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링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그대로 내보내시면 단순하게 내보내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색상으로 해주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노란 선 있죠. 노란 선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색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은색 선으로 바꿔주셔야 제대로 우리가 검은 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색깔을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 도면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색상으로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한테는
인면 뷰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내보낼 거니까 자, 검은색 선으로 다 내보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이제 해볼게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쭉 이렇게 내보내는 작업을 계속 여기 보시면은 진행을 합니다.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쭉 내보내니까. 자, 내보내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PDF 폴더 들어가시면은 자, 빔 프로세스 레빗이라고 하는 PDF 파일 만들어졌고요. 여기 오른쪽에 뷰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오죠.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선가중치 그대로 먹었고요. 그리고 해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색깔이 반영돼서 먹었습니다. 명도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다만 여기 색상이 흑백으로 출력이 됐다. 근데 이걸 컬러로 출력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PDF로 내보내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 이제 104에 심볼에 알아서 우리가 지금 104가 여기죠. 104의 1번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평면도에 104의 1번이다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했죠. 자, PDF로 내보내시면은 이걸 눌러서 주셨을 때 이쪽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평면도 있죠. 자, 제가 여기 너무 빨리 했나요? 이 레벨을 1층을 보고 싶다. 그럼 1층 눌러주시면은 링크로 바로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PDF는 이 정도 하고요. CAD가 사실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CAD의 목적은 결국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한 정도로 내보내지면 됩니다. 그 정도 선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내보내기 설정 이걸 해야 됩니다. DWG 파일로 내보내기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설정을 하시려면 그 전에 우리 이 부분을 다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카테고리는 제가 어떤 색상으로 썼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잘 내보내지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런 방식만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하면은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1층 기준으로 보시면은 구조 기둥이라는 카테고리 있죠. 이게 단면은 노란 선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 노란 선의 레이어는 내가 컬룸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어로 나가야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면선은 전부 다 회색깔, 128 색깔로 나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창도 그렇고,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도 보시면은 이 벽체는 카테고리가 벽이지만 뷰에 가시성 그래픽 우리가 설정을 하셨을 때 절단선 스타일로 설정을 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 잠시만요. 뷰 템플릿으로 들어갈게요. 자, 편집. 절단선 스타일 편집 눌러주시면은 이제 구조는 무엇이고 하지제는 무엇이고 이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서 아까 내보내기 했던 것처럼 내보내기 들어가셔서 PDF 파일 말고요. CAD 형식 여기서 DWG 있습니다. DWG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내보내진다라는 창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대로 내보내시면 선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세션 내보내기 설정에 내보내기 설정 수정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재지정은 내보내지 마십시오. 일단 이걸로 바꿔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지정 내보내버리면 이렇게 내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레이어를 지정을 하면 레이어의 색상을 먹이잖아요. 색상을 먹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이미 먹인 상태에서 내보낸다. 그럼 이 색깔이 그냥 덮어 써져서 나갑니다. 자, 근데 그때 덮어 써질 때 색상이 약간 이상해지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내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뭘로 해볼까요? 하긴 한번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자, 요 바이 엔터티 이렇게 해서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내보냈을 때 내보내고 재지정에 대한 새 레이어를 작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재지정. 그러니까 제가 재지정을 이렇게 따로 했으면 그 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다르게 뭐 내보내지는 건데 그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는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레이어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선 색상도 먹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구조를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레빗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와 이제 카테고리별로 레이어를 따로 캐드로 내보낼 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실 때 투영되는 부분, 객체가 투영되는 면 있죠. 면에 있는 그 선들은 어떤 레이어로 내보낼 것인지와 그리고 잘라낸 부분들 어떤 이름으로 내보낼 건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어 설정하실 때는 단면, 잘라내진 부분들을 레이어로 설정을 하고 인면은 거의 인면 레이어로 이렇게 딱 따로 표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영인 거는요 거의 그냥 인면 레이어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한번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 기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 기둥을 열어보시면요. 구조 기둥에도 서브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조 기둥 같은 경우는 서브 카테고리를 사용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구조 기둥 자체 카테고리에서 투영되는 이름은 그냥 컬럼인데 LD 이렇게 인면선이다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아이디는요. 색상 아이디는 8번 회색. 이 색상은요. CAD에서 우리 사용되는 인덱스 번호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CAD의 선번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면선은 요거 8번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잘라내진 부분은 컬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기둥이라고 할까요? 만들고 한글로 적겠습니다. 색상 아이디는 2번으로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벽체 있죠, 벽 보시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딱 확장해 주시면은 이제 벽 자체를 바꾸시면요. 지금 벽 자체의 레이어가 지금 적용된 게 없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레이어 층마다 따로따로 레이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확장해서 그 레이어 세부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벽 이 부분 있죠? A 월 돼 있는데 그냥 월 LE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는 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구조 이거는 콘크리트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는 콘크리트 이럴 겁니다. 콘크리트 인면선은 그냥 8번 할 거고 여기는 콘크리트니까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레이어 구조 1은 이걸로 한다. 하지제이는 조적과 건식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하지제 2번에서 하지제 찾겠습니다. 2번이고요. 맨 밑에 있죠? 그러면 조적 건식 이렇게 해주시고 자, LE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이건 8번에서 갈 거고 이건 조적 건식 해가지고 이거는 3번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3번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제 말고 3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중에서 단열 공기층 있죠? 단열재 언더바 비노출 방수 해가지고 8번으로 할게요. 자, 3번 이거는 단열재 언더바 비노출 방수. 자, 이거는 인면선이고요. 인면선은 이것도 8번이고 이것도 이제 단열재 비노출 방수 이렇게 해서 이것도 8번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여기 요것도 역시 4번이 보시면은 마감재 1이죠. 이거 192입니다. 바탕 192는 9번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번입니다. 4번. 이거는 이름이 바탕이죠. 바탕.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바탕. 여기는 19이니까 9번의 색입니다. 9번의 색. 일면선은 전부 다 8번으로 할 건데 이 일면 바탕 엘리에서 이제 그 8번은 거의 보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마감재가 최종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보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네요. 5번은 파란색 선이고요. 5번 색깔입니다. 그래서 마감재 2 이거는 마감 노출 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감 노출 방수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감 노출 방수 해서 이거는 5번입니다. 5번. 여기는 8번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둥과 지금 여기서 기둥과 지금 벽체 라인은 다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창도 한번 마저 보시면은 창도 저번에 우리 설정했던 것처럼 프레임은 어떻게 할 건지, 스윙은 어떻게 할 건지, 인면도 스윙, 그리고 개구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시는 거고요. 창 전체를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설정했던 이대로 나갑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한번 이렇게도 바꿔보고 직접 한번 계속 바꿔보세요. 바꾸셔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확인해서 저는 이제 내보낼 건데 지금 이게 좀 아깝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설정이 좀 죄송합니다. 아까운 게 아니고 이 설정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내가 단면도에 좀 다르게 설정해서 내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단 기본형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벽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됐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내보내기 설정 복사를 해서 CMV 기본 설정 이렇게 저장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한 게 있어서 오른쪽 레이어만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에서 패턴에서 문자 각각 선은 솔리드 선은 어떤 선으로 내보낼 거냐, 그리드 선은 어떻게 내보낼 거냐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냥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대로 잘 넘어가고요. 패턴 같은 경우도 패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자도 이걸 그대로 똑같이 매핑시켜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요. 혹시 트루 컬러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그 객체 스타일 우리 따로 이렇게 지정한 선 그대로 그 RGB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게 되는 거고 레이어 탭에 지정된 색상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될 건지 이걸로 할 건지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레이어 탭에 지정된 아이디 색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솔리드 이거는 그 폴리메시 하시면 되겠고요. 3D 뷰만 내보내는 거고 단위 및 좌표 있죠. 단위 및 좌표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우리 넘겼을 때 그 CAD의 그 원점 기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보시면은 면적의 폴리라인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럼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내보냈을 때 레이어로 지정된 것들 중에서 출력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애들은 이 NPLT라는 레이어를 지정해서 넣어주시면은 출력이 안 되게끔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스코프 박스 숨겨야 되고요. 참조평면도 숨길 거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기본 내보내기 옵션에서 CAD 형식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 시트랑 뷰 링크를 외부 참조 XREF로 내보내면 우리가 이제 평면도를 시트에 5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평면도 그 DWG 파일이 5개가 나가고 시트 파일 하나 나가고 시트 파일에서 XREF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그냥 바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했던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DWG로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빔 프로세스
레빗 이렇게 이름을 넣을 거고, 이름 지정은 뭐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이 접두어를 기준으로 뒤에 알아서 길게 들어가는 거, 짧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평면도, 지상 1층 건축 평면도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자, 저는 근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정했던 것 중에 여기서 다시 제어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외부 참조로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또 역시 여기서 열심히 내보내지는, 프로그레스 바 안 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설정 안 했습니다. 내보내기 다시 보겠습니다. DWG. 여기서 내보내기 현재 뷰 시트 열려있는 것만 나갔고요. 자, 여기서 역시 선택하시면은 제가 아까 PDF 파일로 내보낼 때 세션 만든 거 있죠? 그걸 그냥 그대로 지정하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접두어에 빔 프로세스 내빗 이렇게 해주시면은 알아서 뒤에 그 세부적으로 이런 넘버링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대체하겠습니다. 자, 나가죠. 이렇게 여러 개 나갑니다. 자, 나갔고요. 자, 여기 DWG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상 1층 건축 평면도, 2층 건축 평면도 등등등 해가지고 나갔고요. 자, 여기다가 이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상 1층 건축 평면도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열리게 되고요. 열리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부분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레이아웃으로. 실제로 모형에는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설정을 다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오버레이가 돼서 이런 거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설정 하나 수정해가지고 다시 내보내 볼게요. 자, 256 그걸로 내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시 보낼 건데, 어쨌든 레이아웃 1번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여기 만들어지고 이게 모형과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빗에서 시트에다가 배치를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냐면 요거 있죠. 자, 이거에서 이렇게 클릭을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모형에서 컨트롤 V 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얘 스케일이 1대 100이죠. 여기다가 스케일에서 여기다가 100 하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 리습이 있습니다. 리습이 있어서 리습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그 영역 그대로를 인식을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거든요. 이건 지우고요. 넣어주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플롯 이거 있죠? 논플롯입니다. 논플롯 NPLT입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얘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지금 설정을 제가 하나 잘못했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할 때, 자, DWG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요 설정할 때 여기 바이 엔터티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바이 엔터티 내보내고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그 색상이 좀 이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하시게 되면 한번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하셨을 때 어떻게 내보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다가 테스트 1번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서 테스트 1번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내보내 볼게요. 자, 테스트 1번 이게 안 되면 저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일단 모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잠시 지워볼게요. 자, 이 선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잘 보시면은 레이어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는 다 이렇게 먹어져 있죠. 레이어 색상은 아예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레빗에서 이 설정한 거 있죠. 이렇게 여기서 설정한 이 색깔대로만 지금 지정이 돼서 노란 선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레이어 설정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내보내실 때 레이어를 아예 설정 안 하셔도 그래도 이제 색깔은 구분되게끔 가능합니다. 또 색깔은 구분이 되게끔 가능하게 나가집니다. 근데 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와 우리가 CAD에서의 설정을 좀 다르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CAD에서 WG 내보내시고 테스트 2번이고요. 눌러가지고 여기 바이엔더티 말고 재지정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재지정은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따로 설정한 이런 설정값 내보내지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이 카테고리는 레이어 어떤 색상을 할 것이냐 그렇게 지정하시고 색상은 색인 색상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하는 김에 다 해볼게요. 그냥 이제 요것도 설정을 하면 자 이렇게 다시 바이엔더티 다 내보낼 거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그대로 하고 색상을 뷰에 지정됨으로 한 다음에 테스트 2번으로 다시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올라가서 테스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테스트 2 이렇게 하고요. 확인 눌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나가졌고요. 이제 테스트 2번 들어가서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른 게 색상이 실제로 지정된 색상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여기 이 부분에 레이어의 색상은 들어가지 않죠.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얘네들 있죠. 얘네가 색상이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이 색상이 안 먹은 거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관리에서 객체 스타일이 있는데요. 뭔가 특별하게 지정된 게 아니라면 객체 스타일에서 여기서 사용된 색깔이 그대로 나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였죠? 레빗 캐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스타일에서 이게 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런 색상으로 나가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CAD에서 사용된 색상 그대로 잘 설정이 돼서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데 레이어는 내가 이제 특별하게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죠. 레이어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런 게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기둥, 단열재, 비노출 이런 부분들이 레이어로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고 싶으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3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장이 아니고 이거 한 김에 이게 19번이죠. 비스트 배치가 아니고 자 이건 DWG PDF 자, PDF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에서 CAD 형식에 DWG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바이 레이어 제 지정 바이 엔터티 그대로 내보내는 설정으로 지금은 전부 색상을 레빗 뷰에 지정된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 2로 내보냈고요. 자, 여기 있는 걸 테스트 1로 내보냈고 제일 처음에 내보냈던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 레이어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정 내보내지 말고요. 여기서 제가 선 색깔 이렇게 지정했던 거 있죠. 그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색인 색상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다음 하고요. DWG 테스트 3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뭐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내보내서 1층 평면도를 봤더니 어떻게 내보내시냐면요. 이렇게 내보내시죠. 이런 설정이 이상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치선은 해치선도 우리가 레이어를 자, 이상하게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자, 해치선을 제가 따로 어떤 레이어로 내보낼지 설정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파일에서 내보내기에 DWG를 보시면은 자, 벽 한번 볼게요. 벽. 표면 패턴 있죠. 월 패턴 111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패턴에 얘가 이름이 월 패턴 이걸로 들어갔고 얘가 111입니다. 111 색인이 111이죠.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이걸 지워보면 노란 선 잘 나왔고 요 선 잘 나왔고요.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레이어 색상을 내가 지정하고 싶은 건 지정을 하고 이거를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캐드에서 레빗에서 작업한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내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좀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캐드로 내보내는 부분들에서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빨리 그냥 내보내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만 작업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눌러서 캐드 형식에서 DWG.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여기다가 재지정 다 내보낼 거고요. 죄송합니다. 재지정 내보내지 말고요. 재지정 내보내지 말고 여기 색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서 확인해서 내보내 보시면은 테스트 4번입니다. 새로 만들기 테스트 4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4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 정리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캐드화는 제가 좀 그렇게 저의 관심 받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모형에 이렇게 나갑니다. 재지정,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것도 제대로 레이어도 제대로 안 내보내졌고,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보내기 캐드 형식의 DWG. 자, 원래라면 저는 이제 사실 수업을 원래 계획을 했을 때 딱 이렇게 설정하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냥 했었습니다. 바이 레이어즈 재지정 바이 엔티티 한 다음에 색상은 인덱스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정한 색깔대로 그대로 내보내지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캐드에서 그래도 활용하시기는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기에 그 카테고리마다 이 색상 아이디를 잘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혹시 좀 더 편하게 색깔도 제대로 넘어가고 레이어도 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어떻게 할까 이제 한번 지금 갑자기 고민이 돼서 좀 약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요거 이번엔 요걸로 해가지고요. 색상도 아까 제가 이걸로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뷰에 지정됨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새 레이어 만들 거고요. 색상에 뷰에 지정된 걸로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아까 설정 제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해볼게요. 테스트 5 자, 확인. 아까 설정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색깔은 이제 마음에 듭니다. 색깔은 좀 마음에 들고요. 자,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자, 여기 선이 노란 선 있죠? 있습니다. 자, 여기
색깔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눌렀을 때 콘크리트 다시 1로 나오죠.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 다시 1로 나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콘크리트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색상은 지정이 안 됐고요. 도면층 색상은 아예 반영이 안 됐고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가 여기 새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레이어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만든 레이어가 제가 따로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가시성을 재지정하잖아요. 가시성을 특별하게 얘는 뭐 색깔을 이걸로 하겠다. 색깔을 저걸로 하겠다. 그런 가시성을 설정을 하면 같은 콘크리트지만 서로 다른 레이어로 나오게끔 이렇게 뒤에 넘버링이 붙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이 붙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저는 이 설정을 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레이어 이름도 그대로 붙기 때문에 이게 무슨 레이어구나라고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도어 오프닝이잖아요. 이거 깨게 되면 세부적으로 얘는 오프닝 1이고요. 이거는 도어고 이거는 프레임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설정값 내보내기에 자, 기본 설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특히 새 레이어 작성하고 색상 뷰에 지정된 걸로 나가게. 새 레이어 작성하고 뷰에 지정된 걸로 나가게끔 설정을 하시면 기본 레이어는 그대로 그냥 검정색으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가시성을 좀 제어한 것들은 이제 레이어의 색상이 아예 먹어져서 나갑니다. 이게 좀 더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CAD 다시 보시면은 이것도 바이 레이어로 들어가고요. 콘크리트도 이제 레이어가 새로 생긴 거죠.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자, 저는 일단 이 세팅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원래는 수업의 처음에 기획은 이 방법이 아니었는데 약간 욕심이 생겨서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특정 레이어를 CAD에서 끄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남기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남겨야 될 때 그때 이제 이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내보내는 거지. 우리가 레이어를 이제 CAD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크게 뭐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협력 업체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게 뭐 기둥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아마 선택해서 보실 거예요. 기둥인데 기둥 1번 기둥이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이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까지 해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빔 프로세스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생기실 겁니다. 보시면은 심볼도 너무 크다. 그래서 심볼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치수도 좀 더 자유롭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실명이죠, 실명 이것도 조금 더 이제 뭐 면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라인을 내가 사용하는 그 라인대로 바꾸고 싶다든지 그렇게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치는 뭐 레빗은 좀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자동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단열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됐죠? 단열재. 이게 자동으로 여기 이 위치를 인식을 해서요. 쭉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이나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 벽체를 인식을 하고 단열재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단열재라는 걸 찾아서 알아서 쫙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로 찍으면 아마 보실까요? 일단 다이나모나 아니면 그 API
개발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죠.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드는 것들도 이제 영상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단면 심볼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날라갔네요. 일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주 생기는 오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오류들을 이제 잡아 나가는 방법들. 이제 레빗이 그래도 이제 오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어, 일단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하나씩 할 수 있게끔. 문 같은 경우도 이런 문 말고 우리 다양한 문들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많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도 개별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문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계단도 보시면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골조 라인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이 부분도 올라가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계획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그냥 트릭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마감을 해 나갈지 제가 단위 모듈 영상에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들 있죠. 두껍석도 없으니까 두껍석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단면도를 보시면은, 단면도 볼까요? 단면도를 보시면은 제 마감선이 여기 위에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듈 강의 하나 들으시고 혹은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든지 하셔가지고 하나씩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궁금증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해결은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이제 여기 있는 다른 도구들도 조금씩 다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 개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창호 일람표, 창호 부호도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창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대표하는 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얘를 대표하는 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이 유형이 있으니까 따로 유형으로 어떻게 뽑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커튼홀도 창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끼리 어떻게 하냐, 요거를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합을 만들면 창이라는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를 제가 조합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배정이 됩니다. 그냥 똑같은 건 똑같이 배정이 돼버려서 이 똑같은 애들끼리 여기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이 CAW01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런 조합 하나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 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보는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정렬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튀길 수 있겠죠. 치수 튀길 수 있고, 여기다가 우리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창호에 대한 정보 있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창호 부호도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호 부호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시성 그래픽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회색깔로 잘 먹여주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제대로 강조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방학 후획도 이제 아니면 그 포장 계획도 우수 계획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아이템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무조건 프로젝트를 스타트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무조건 일단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스타트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걸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려도 실제로 각을 잡고 바로 내 프로젝트를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하셨을 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오프라인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로 빔 프로세스를 레빗으로 그리고 아키캐드로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BIM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했던 강의보다 좀 더 러프합니다. 사실은 좀 더 러프하게 진행할 거예요. 세부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진 않을 거거든요. 자, 다만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부딪힐 겁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제가 벽을 작성하세요 하시면 작성하시는 거예요. 하실 때 제가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작성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 질문을 계속 해소를 시켜드리면서 단계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하루 만에 이 프로세스를 다 밟을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다 밟고 나서 프로젝트를 당장 다음 날부터 나의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 만약에 수업 오셨을 때, 오프라인 수업으로 오셨을 때, 직접 자기 프로젝트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들고 오셔서 바로 세팅을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 있죠? 패밀리들. 그거를 이제 최대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각 오신 분들이 필요한 시트나 이런 것들, 패밀리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의 적용을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유료 강의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정책상 처음에 그 월별로 안 받을 거고요.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한 번에 받고 이제 월 30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월이 아니고요. 이제 30만 원을 내시면은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한 달에 저희가 2번 정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엽니다.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열고요.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 참석을 해주셔도 되고 계속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VIP 계정을 VIP 부분을 하나 열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낸 API들, 애드인들 있죠. 애드인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 API로 만든 애드인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피드백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계속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든 API들, 그러니까 애드인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급 강의를 좀 올릴 건데요. 그 고급 강의는 다른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고급 강의가 아니고 주로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제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릴 채널 그 재생 목록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서 조금 이제 패밀리나 이런 것들도 공유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번 오프라인 교육을 한번 참석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이제 BIM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제 자기 본인의 업무, 본인의 회사에 이제 적용하시는 거는요. 사실 저는 하루면은 적용은 가능하고 이게 제대로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계속 사용을 해보셔야 안정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정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세이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할애가 많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럴 것 같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밟아왔고요. 지금 대지 경계선부터 해서 세팅하고 대지 경계선부터 벽 만들고 문 만들고 계단 만들고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은 다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구조회사랑 이제 보낸 협의도면 만들어서 내보낼 때도 어떤 식으로 내보내야 좀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왔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밀어 넣어야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좀 더 가치 있는 이제 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걸 가지고 물량은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다 다뤄볼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두껍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표현할지도 제가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하신 것만 이제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 무조건 제가 앞으로 거의 대다수의 강의들은요. 저희 지금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강의 말고는 전부 다 이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우리 지금 이 모델 있죠? 이 모델.
집교를 잠시 볼게요. 자, 이 모델에서 제가 이 지형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는데, 지형도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랑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모델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두껍석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물량을 산출할 때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부품화를 시켜서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이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되고, 일단은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음 것까지 다 듣고 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하시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은 추가로 너무 많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연습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프로젝트를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CAD로 그냥 업무 따로 이 공부 따로 하시기는 이제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아시면은 바로 프로젝트 투입하시고 바로 벽구획만 계속 주구장창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작업만 계속 하시면서 계속 만들어 주셔도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할지는 알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여기에 되게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필살기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객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창문을 내가 원하는 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도면을 좀 바꾸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패밀리를 수정을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창 그냥 숨기던지 아니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주석에서 이 구성 요소 보시면 죄송합니다. 영역 보시면은 마스킹 영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걸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해서 내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딱 깔리죠. 이런 식으로 딱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영역을 여기다가 주석에서 어디죠? 상세선 여기서 레이어를 따로 지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선 만드는 것처럼 해서 우리 CAD 레이어랑 똑같이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시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객체는 만들었지만 객체 제어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숨겨가지고 새로 그리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수정해서 라인워크, 이거 선 작업이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런 식으로 숨겨가지고 숨겨지지 않는 부분들은 아까 전처럼 마스킹으로 숨기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우리는 일단 BIM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모델은 있으니까 BIM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엄청 그거를 반대하는 주의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스타트를 일단 하셔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있으니까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계속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다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한 8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앞으로 올릴 겁니다. 계속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다른 우리 플랫폼이든 올릴 거니까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보통 진행을 할 겁니다. 저도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으로 자주 가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한 번씩 열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센텀에 있거든요. 부산 사무실이. 그래서 그 사무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모든 모델 파일들은 샘플 파일로 해서 링크를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BIM 그 프로세스 레빗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